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7월 25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보합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어제도 아마 오늘 시장하고 비슷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방으로는 상당히 단단한, 크게 밀리지는 않으면서 그렇다고 탄력 있게 올라가지도 못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냥 관망세가 아주 진한 그런 시장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과 그 관세 협정이 8월 1일까지가 이제 시한이죠.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약간 불안감도 지금 같이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우리 돈으로 따졌을 때 한 700조 넘게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서 25%를 15% 이렇게 다운시켰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도 아마 내막적으로는 그러니까 일본보다는 규모가 적지만 근 한 500조 넘는 금액 정도를 투자 금액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이냐고 그러면요. 우리가 작년에 무역 흑자 전체 그 무역 흑자가 한 10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작년이 특별히 무역 흑자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한 대부분이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흑자를 내기는 했지만요. 한 10년간 우리가 무역으로 벌어들인 돈을 한꺼번에 이제 투자해 달라 이런 정도의 그 규모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조건 하에서도 미국이 협상에 응할지에 대해서 지금 그 회담을 좀 피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그런 어떤 우려감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월 1일까지는 이제 주말 지나면 이제 8월 바로 1일 이렇게 접어드는데요. 다음 주 초반까지는 시장이 이렇게 답답하게 좀 이렇게 눈치를 보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종합지수를 보면요. 거래소가 플러스 0.18%, 3,196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3.6%, 806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보합 수준이죠. 위아래로 크게 변동 없이 특별히 이제 어제 오늘 시장 특징이라고 그러면요. 하방으로 굉장히 좀 단단한,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세도 만만치가 않지만 높여서는 사지 않고 빠지는 때, 이때는 이제 과감하게 들어와서 사주는 그런 모습 같아요. 네, 다음은 거래 대금입니다. 시장의 활기, 에너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오늘 거래소 거래 대금이 9조 7천억입니다. 10조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관망세가 아주 진하다. 거래를 안 하고 눈치 보기 장이 펼쳐지고 있다. 이제 관세에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불안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8월 1일, 그러니까 다음 주 초까지는 어쨌든 이런 시장 분위기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쫓아가지는 않되 또 빠졌을 때는 과감하게 들어와서 매수해주는, 그러면서 이제 보합 수준에서 이렇게 거래가 뜸한 그런 시장 분위기입니다.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5조 1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쪽도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 다소 좀 소강 상태, 거래가 많지 않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눈치 보기가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그래프인데요. 요게 지금 종합지수 일본 그래프입니다. 눈에 띄는 거는 요 21선, 21 이동평균선, 제가 생명선이라고 그랬죠. 심리선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좀 주춤하긴 하지만 21선 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으면서 살아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답답하기는 하지만 21선을 깨는 경우는 아니고 밀릴 때마다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데, 최근 시장의 특징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큰 규모로 매수 우위하고 있다. 이게 지금 최근 시장 수급에서 가장 큰 포인트 같아요. 분봉 한번 보죠. 오늘 하루 이렇게 흐름을 보면 아침에 살짝 반등하다가 오후에 좀 밀렸죠. 그러다 종가에서는 살짝 들리면서 끝났는데요. 요만큼 시장이 조금 관망세가 진한, 거래를 거의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관세 협정 관련해서 어쨌든 그 결과가 나와야 시장이 움직일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우리가 조금 불만스러운 결과가 나와도 시장은 수급이 좋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 크게 빠질 건 없다고 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하는 게 아마 그런 시각이 아닐까 싶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시장은 굉장히 큰 폭 반등해 줄 수 있다. 저는 변화의 단초가 거기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결과를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2,7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지점 같아요. 개인들은 4,400억 매도 우위, 기관이 900억 매수 우위인데요. 외국인들이 오늘 2,700억이면 최근 그 매수 규모로 봤을 때는 조금 줄어든 수치입니다. 제가 이렇게 최근 외국인들 매수 그 추이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요게 이제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이렇게 그 매수한 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700억, 어제 8,000억, 그제 4,500억, 7월 21일 날 9,800억. 그래서 7월 1일부터 이렇게 따지면요. 물론 간간히 이렇게 파는 날도 있지만 전체로 봤을 때 큰 한 5조가량 최근에 매수 우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최근 시장이 보합 수준에서 답답하게 움직일 때 외국인들은 상당히 큰 규모로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냥 5조라고 그러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근데 이 추세가 매수 우위로 이렇게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일본 시장 2023년에 그 급등을 했을 때요. 종합지수로 따졌을 때 2배 이상 올랐는데 그때 외국인들 자금이 근한 150조 우리 돈으로 넘게 들어왔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와 비교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은 아직 외국인들이 들어오지도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7월 1일부터 이렇게 봤을 때 매일 거의 매일이죠. 매일 이렇게 대규모로 매수 우위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시장도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거기다 대고 지금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가 최근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이다. 가장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2,700억 매수 우위한 게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이제 우리 시장을 끌어가는 두 축이 있는데요. 외국인들 한 축, 개인들 한 축,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금 시장이 여기까지 왔는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돈들이 많이 들어왔죠. 근데 개인들도 돈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개인들 계좌에 있는 현금 모아놓은 게 고객예탁금인데 66조 4천억입니다. 3월달 초에 50조 초반이었는데요. 지금 66조니까 16조가량 늘어난 거죠. 절대 금액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개인들 돈 16조는요. 기관 뭐 외국인 자금 한 50조에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활동적이고 회존율이 크기 때문에 개인들 자금 16조 들어온 거는 시장에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 계좌에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지만 펀드, 주식형 수익증권 잔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4월 초인데요. 125조 정도 됐는데 지금 오늘 153조입니다. 그러니까 근한 28조 가량 늘었죠. 그러니까 펀드 쪽으로는 돈들이 이렇게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에 3,300포인트 최고가를 찍었었는데요. 그때는 펀드 쪽에서는 오히려 돈들이 나가고 주식 개인 계좌로 그렇게 돈들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주식 개인 계좌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특히나 이쪽 펀드 쪽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제 ETF가 활성화되면서 그런 쪽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형 ETF까지 포함해서 ETF 전체 지금 잔고가요. 최근 통계를 보니까 3월 달까지 해서 220조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ETF 쪽을 많이들 선호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시장 수급은 외국인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 개인들도 주식 쪽으로 이렇게 돈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다. 돈이 들어오는 시장은 절대 빠질 수가 없겠죠. 돈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 수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다우가 어제 마이너스 0.7,
어제 이제 좀 주춤하긴 했지만 전체의 흐름이 21선 위에서 아주 단단하죠. 나스닥, S&P 500 다 신고가 내면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어제는 플러스가 났습니다. 최근에 좀 주춤하다가요. 오늘 니케이 지수 마이너스 0.88인데요. 이틀 동안 급등을 했었죠. 그랬다가 오늘 좀 조정은 받고 있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투자 금액이 뭐 700조 넘는다고 그러지만 일본에서는 성공한 협상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고 그래요. 반면에 미국 쪽에서는 오히려 여론이 좋지 않다고 그럽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일본에 너무 큰 양보를 했다 그런 시각이 있다고 그래요. 대만 마이너스 0.04, 독일 플러스 0.23, 프랑스 마이너스 0.41, 유럽 시장도 미국 시장 비슷하게 따라가는 가고 있습니다. 상해 마이너스 0.3, 항생 홍콩 지수 마이너스 1.07. 오늘은 이렇게 좀 주춤하지만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 중국 시장도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관세 이 협상이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렇게 큰 소리를 못 치고 저자세를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히토리오 때문인데요. 아마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중국 시장이 주가 지수가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해외 주요 종목 이렇게 보면요. 오늘 시간외 거래 보면은 보통 한 0.2% 안팎으로 이렇게 플러스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미국 시장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죠. 미국 나스닥 선물이 보면 플러스 0.1입니다. 약간 플러스가 나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오늘 플러스 0.24%. 그래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상승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테슬라가 플러스 오늘 시간외에서 플러스 0.46%. 이틀 동안 아주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시간외에서는 약간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약간 우호적인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마 테슬라 관련해서 그런 얘기들이 조금 호재를 작용하지 않았나. 머스크는 또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얘기를 했죠. 앞으로 한 몇 분기 동안은 실적이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시간 외에서는 플러스 0.4%입니다. 엔비디아가 플러스 0.03%. 최근 미국 시장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시총이 4조 달러를 넘어서서 우리 그 전체 시총을 한 2배 정도 가까이 기업 하나가요. 대단한 시총인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중국 관련해서 최근에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최근 들어 제가 가장 많이 강조드린 종목들이 그룹 지주사 종목들입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제가 SK나 한화나 HD 현대 이 세 종목을 집중적으로 추천을 드리는데요. 요게 이제 뭐 다른 거보다는 그 계열사들이 가장 실적이 좋은 그런 그룹들입니다. SK는 반도체, 한화는 뭐 방산, 조선, 그 다음에 HD 현대는 조선 쪽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계열사들이 전부 조선사들이죠. 요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잘 나가기 때문에 지주사로서 그만큼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프 보면 최근 요 한 3개월, 2개월 동안에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한 40%에서 한 7, 80%까지 이렇게 올라줬는데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급등을 한 종목들입니다. 조선, 방산 이런 쪽들이 근 1년 넘게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던 것에 비했을 때 요 그룹 지주사들은 이제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기간이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급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대비 주가가 덜 반영됐다. 그래서 저 PBR주. 또 하나 이제 보면 SK 같은 경우는 대주주 지분이 약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사주가 한 20% 넘습니다. 그 자사주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는 일반 주주들한테 그 수혜가 돌아가게끔 해라. 그래서 1년 내에 소각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법안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SK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호재가 많은 그런 기업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또 추가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수급 면에서 요게 지금 SK 그 외국인들 매수 이렇게 보면요.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 우회했습니다. 최근 시장이
좀 주춤한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이렇게 매수 우위했다. 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화도 보면은 외국인들이요 꾸준히 이렇게 매수하고 있고 최근에는 기관도 같이 거들고 있습니다. 특히 HD 현대 같은 경우는 하루도 빼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매수 우위하는, 그래서 그룹 지주사 중에 제가 말씀드린 SK 한화, HD 현대는 가장 큰 특징이 외국인들 매수세가 꾸준히 지금 이쪽에 집중이 되고 있다. 수급에서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 이런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그룹 지주사들 보면요.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면 SK 같은 거 이렇게 지분 구조를 보면요. SK 밑에 이제 SK 스퀘어가 있고 SK텔레콤이 있고 그렇습니다. SK 스퀘어 밑에 대부분 이제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데요. SK 하이닉스도 SK 스퀘어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한화 같은 경우도요. 한화 에너지라고 그게 아마 가장 상단에 있는 그 지배 기업인데요. 김승현 회장이 한화 에너지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고 그 한화 에너지가 한화 지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가 나머지 계열사들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층층이 이렇게 지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HD 현대도 보면 정몽준 회장이 HD 현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이 현대가 그 밑에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 지주사를 이렇게 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지주사를 통해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삼호중공업 이런 것들을 거느리고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할까? 중복에서 이렇게 상장을 시켰을까 생각해 보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위험 회피 수단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책임을 약간 이렇게 좀 걸러가면서 지게 하는, 그러니까 분산한다 이런 뜻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지분이 종속회사 지분을 한 50% 이상 가지게 되면요, 거기에 따르는 손익이나 자산이나 부채까지도 모회사가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분이요, 한 20%에서 50% 정도라고 그러면 관계회사라고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에 이렇게 반영은 되지만 부채라든가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이렇게 포함을 안 시킨다고 그럽니다.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 오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편리한 거죠. 지분을 한 30%에서 50%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 권리 행사는 그대로 하면서 또 회사 지분도 확실하게 챙기면서 책임에서는 조금 이렇게 벗어나는 아마 그런 효과를 노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런 그 지배주주, 지배기업, 그러니까 지주사라고 그러죠. 우리는 주인되는 그런 회사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쪽들이 계열사들이 그렇게 알짜로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치 대비했을 때 주가가 PBR로 따졌을 때 0.5, 최근에 많이 올랐어도 0.5% 안팎이니까요. 주가가 좀 덜 반영됐다. 이런 것들을 좀 정상화하자. 그래서 신정부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한 5년 정도 정부의 그런 정책이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이쪽은 못 가도 한 두세 배 정도는 지금 가격에서도 더 갈 수 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최근에 꾸준히 이렇게 매수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최근에 좀 조정을 받다가요. 21선에서 이렇게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SK가 그렇고요. 하나 같은 경우도 지금 21선 타고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21선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HD 현대 같은 경우는 오늘 한 8%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21선 위에서 이렇게 훌쩍 뛰어오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한 주도주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조선 방산 대비했을 때 좀 뒤늦게 지금 매수세가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2, 3개월 동안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좀 주춤하다고 그러면 이럴 때가 또 매수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가격으로는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길게 보자는 거죠. 네, 다음에는요.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아주 깊게 받은 종목 몇 개 제가 소개해 드릴까 그럽니다. 재료는 호재는 그대로 살아있지만 기술적으로 조정을 아주 깊이 받은 그런 종목들인데요. 제가 방금 전에도 길게 보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길게 보기 위해서는 어쨌든 20일 이동평균선보다는
60일 이동평균선 정도를 봐줘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요. 60일 이동평균선은 중장기 추세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요 6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선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네이버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급등을 했다가 많이 빠져서 지금 6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 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늘 한 3% 정도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21선은 이미 깨졌죠. 그러니까 매도 신호는 났는데 그 뒤로 이렇게 많이 빠져서 다시 60일 이동평균선, 중장기 추세선 요 밑에까지 이렇게 왔다는 얘기죠. 상승장이기 때문에 지금 길게 봤을 때 요 60일 이동평균선이 깨질 것 같지는 않다. 만약에 60일 이동평균선 부딪힌다 그러면 단기 반등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재료는 그대로 살아있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AI 관련해서 어쨌든 선두 기업이고 실적도 최근에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또 그룹 멤버들이 신정부에 많이 이렇게 진출을 하면서 또 그런 쪽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최근에 29만 원에서 지금 23만 원이니까 20%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60일선에서는 단기 반등을 노리고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상승장에서는 요 60일선이 항상 지지선 역할을 해준다.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최근에 조정을 아주 깊게 받은 종목이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 내용들은 다들 아시죠?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21선이 깨지면서 매도 신호까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네이버 말씀드렸듯이 이 61선에서 오늘 부딪히면서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1선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이렇게도 생각이 돼요. 60일선은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상승장에서는 지지선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조정을 받되 여기에서 지지가 되는 그런 지점이라는 거죠. 아마 그걸 의식해서 오늘 이렇게 강하게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도 신호가 났기는 하지만 그 뒤로 이렇게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60일선에서는 다시 들어가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기 위해서 지금 한국콜마, 네이버 이렇게 두 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급등했을 때 쫓아가기는 좀 부담스러웠다 그러면 60일선 정도에서는 상승장에서는 지지선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면에서 들어갈 만하다. 예를 들어 실적이라든가 미국향 그런 재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호재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재무제표 보면 모든 지표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대단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60일선에서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기왕 60일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종목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보면 파란 선, 여기 60일선이거든요. 60일선. 근데 어제 살짝 밑으로 흘렀다가 오늘 이렇게 플러스가 나면서 다시 60일선 위로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뭐 실적이나 이런 거 성장성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최고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흠이 없는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납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거의 뭐 손가락으로 꼽으면 서너 번째 안에 들 겁니다.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60일선에서는 사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HBM 관련해서 TC 본도는 아주 필수 부품이고요. 또 한미 반도체가 글로벌 점유율로 봤을 때 거의 한 90% 이상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최근에 이제 LG전자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한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한미 반도체가 비중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독점적인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봤을 때요.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60일선까지 이렇게 다다른 거는 어느 정도 좀 매수 기회가 아닌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이 신용으로 굉장히 많이 사가지고 있는데요. 아직도 안 팔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가격에서는 오히려 이것도 60일선에서는 좀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덴티움도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덴티움은 이제 60일선을 20일선이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그런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추세 하단
이렇게 이으면 요 추세 하단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굉장히 그 지지선이 단단한 추세선이 단단한 그런 종목 같아요. 누군가는 요 가격대에서는 거침없이 사주는 그런 종목 같습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덴티움이 대주주가요. 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20%가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자사주가 한 22% 정도 됩니다. 자사주가 많다는 얘기죠. 근데 최근에 얼라인 파트너스에서 한 7% 정도 지분을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자사주 관련해서 어떤 호재를 기대하고 들어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납니다. 지금 민주당 그 법안 보면 자사주 소각을 1년 내에 하자 또 3년 내에 하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1년 내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또 신규 자사주 매입했을 경우에는 즉시 소각하도록 그렇게 법안이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덴티움은 지금 자사주가 22%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기대할 만하다. 일반 주주들한테 앞으로 큰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도 이제 중국 시장이 매출이 한 50% 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최근에 이제 한안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죠. 에이펙 이제 가을에 시진핑이 만약에 거기에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요. 그때 관련해서 중국 수혜주들이 조금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덴티움은 가격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부담 없이 좀 들어가 볼 만한 임플란트 관련 지금은 오스테임 임플란트가 이제 상장 폐지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상장 기업 중에서는 덴티움이 가장 큰 기업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기대를 해보자. 가격이 좀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60일선에서 지금 딱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이게 파란선이 60일선이거든요. 근데 21선이 거기를 뚫고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모습 같아요. 그래서 덴티움도 좀 길게 보고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가격은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더전비전 많이들 갖고 계시죠? 오늘 한 500원 플러스니까 종합지수만큼은 유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더전비전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연기금이 이렇게 꾸준히 사주는 거가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수급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면 딱 21선에서 지금 오늘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21선이요. 생명선 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살아있는 종목이다. 앞에 고점이 92,000원인데요. 저는 거기까지는 일단 가고 볼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M&A 얘기라든가 실적이라든가 AI 관련해서 또 다른 어떤 호재성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터져주느냐가 그 다음 이제 주가를 이렇게 올릴 수 있는 호재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요 21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더 이상은 밀릴 것 같지 않다. 요 21선이 깨진다고 그러면요. 그거는 굉장히 불길한 거죠. 좋지 않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21선을 깨면서까지 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21선을 안 깨질 것 같습니다. 실적도 그렇고 재료도 그렇고 M&A성 재료도 아직도 좀 이렇게 잠복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더전비전은 일단 가지고 좀 이렇게 지켜볼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요. 8월 1일이 우리 관세 그 협상 기일이거든요. 마지막 그 마감일인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정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은 쪽으로는 생각이 안 돼요. 혹시라도 나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시 내부를 보면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근한 한 달 동안 5조 가까이 매수 우회했고요. 그것도 매일 이렇게 오늘도 매수 우회했죠. 이런 게 굉장히 좋아 보이고 또 개인들 그 고객 예탁금이라든가 펀드 쪽으로 돈들도 개인들 그 예탁금이 한 16조 그 다음에 펀드 쪽으로 근한 3달 동안에 25조 이상 이렇게 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시장이 빠질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료보다 수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세 관련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장은 제가 보기에 하방으로 상당히 단단할 가능성이 많다. 더구나 이제 좋은 얘기 쪽으로 기대 이상으로 협상이 잘 됐다 이러면 저는 거기에서 우리 시장이 한 단계 크게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가 이제 8월 1일인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 시장은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시장이다. 수급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래프 보시더라도 21선 위에서 이렇게 단단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크게 오르지는 않지만 21선을 깨거나 또는 음봉이 길쭉하게 나거나 그러지를 않고 좀 조심스럽지만 횡보하면서 대기 미수가 꾸준히 들어오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갈 길이 멀다, 대세에 지장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